푸른밤 종현입니다. IT 업계에서는 아시아의 스티븐 잡스라고 불리는 손정의 회장이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죠. 내가 잘하진 못하더라도 의욕을 가지고 해본 일은 모두 미래의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남들보다 더 의욕을 갖고 더 노력한다는 성취감으로 살아왔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잘 하지도 못할 걸 괜히 나서서 이렇게 스스로를 자학할 때 있죠. 근데요, 의욕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요,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도 싫지만 그것보다 더 싫은 게 넌 왜 이렇게 의욕이 없니? 라는 말 같거든요. 의욕을 갖고 한 일은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결과에 대한 성취감은요, 얻는 순간 쾌감도 느껴지지만 동시에 성장을 멈추게 한다고 하죠. 반대로 남들보다 더 노력한다는 성취감은요, 한번 얻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남들보다 더 의욕을 갖고 더 노력하고 계신가요? 7월 2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레이첼 벨만의 Hope였습니다. 목소리 좋은 보컬리스트. 그래요. 자, 오프닝에서 손정의 회장의 말을 좀 빌어서 의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들보다 의욕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근데 이 비교의 기점이 남이 되는 순간 되게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의욕의 기준이라든지 잘함의 기준이 남이 되는 순간 되게 주관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제 스스로를 이렇게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왔던 어떤 걸어왔던 길이라든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열심히 했었던 모습이라든지 항상 여기에 비교를 하려고 하지, 남과 좀 비교를 해서 어떤 성취감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패배감을 겪는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건 남 때문에 성취감을 얻는 경우는 없는데 남들 때문에 패배감을 얻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열등감 같은 걸 얻는 경우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들한테 열등감이나 그런 걸 느껴서 막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얻어내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왠지 자기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남들에게는 좀 성취감, 남들에게 비교를 해서 성취감을 얻진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의욕이라는 건 수치로 매길 수 없는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의 무엇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어떤 때는 의욕이 좀 떨어지고 있어도 그런 시간들도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올라오지 않는 의욕을 막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하죠.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도 소개해드릴게요.
8월 4일부터 20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곤더버스커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고요. 8월 6일 목요일 오후 8시 티켓 준비했습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미래앤올리드, 부영주택, 다우닝산업, 광동제약, 직방, 윈가드, 생상, 앱당, 지제센토피아, 삼성 디지털프라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세종웰메이드, 뉴트리라이트, 포르쉐, 켈포스, 호반건설, 한양, 로얄팰리스, 대신증권, 쉐보레, 한국암웨이, 기아자동차, 롯데관광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조금은 삐뚤어진 가사 내용을 갖고 있는, 근데 삐뚤다라고 보면 삐뚤은 거지만 어찌 보면 이게 정말 고든 생각, 본인의 주관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고든 가사일 수도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의 고독사라는 노래인데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은 일단 한국 인디계에서도 상당히 유명하고, 지금 활동하나요? 잘 모르겠지만 해체했다가 다시 또 활동한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이분들 참 재미있는 곡들이 많아서 가사가 되게 보통 음악으로 표현하기에 어려운 주제들을 또 민감하게 드러내는 가사들이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 팀 때문에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으로 지은 것 같아요. 예, 쿠바의 라틴 음악 상당히 멋지게 하는 팀이죠.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은. 어쨌든 음악적 그 연관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이랑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자, 한번 들어보시죠. 고독사입니다. 나의 안부를 묻지 마오. 나의 안부를 묻지 마오.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의 고독사 듣고 오셨습니다. 재밌죠? 가사가 그러니까 결국엔 고독사 한다라는 뜻일까요? 나의 안부를 묻지 마요. 우리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요. 당신은 왜 나에게 그렇게 빨리 말을 놨지? 뭐 이런 식의 가사가 막 나오는데 재밌어요. 저는 이런 애티튜드가 멋있습니다. 자, 그래요.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0356님, 조별 평가하다가 정말 있는 성격 없는 성격 다 버리게 생겼네요. 다들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제가 한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만 해요. 나름 열심히 한 건데 속상해서 저도 고집 부리게 되고 정말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조별평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사람과 마음 맞춰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글쎄,
저는 항상 이런 토론을 나눌 때는 항상 그러면 거의 저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좀 만약에 부딪힘이 클 것 같다 그런 모임이라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주장하는 게 싫으면 그냥 싫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왜 싫은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의 시작을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는 의견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상대방이 하는 말에 무조건 계속 토만 다는 친구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에게 어떠한 페널티를 주려고 저는 나름 그렇게 하는데, 글쎄 조별평가라는 걸 할 때는 서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아무 말 안 하다가 계속해서 지적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태도보다는 좀 어떤 해결 방안을 좀 더 놔주면 서로 좀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사연 보내주신 분이 먼저 물꼬를 틀면 좀 더 편하게 대화가 진행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이수미님, 오늘 정말 긴 하루였어요. 4시간의 첼로 연습, 이어지는 4시간의 기자단 회의. 대학생의 방학은 아무것도 안 하기엔 너무 불안해요. 다들 잠든 집에서 식은 된장찌개에 찬밥 비벼 먹다 울컥해가지고 푸른밤에 쉬러 왔습니다. PD라는 꿈 꼭 이룰 수 있게 힘 좀 주세요. 서강대 신방과 14학번 이수미, 꼭꼭꼭 기억해둬요. 곧 방송국 난장판 만들러 갈 거니까요. 그래요, 빨리 오십시오. 뭐 MBC든 어디든 방송국으로 저도 계속해서 활동할 테니까 방송국에서 꼭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근데 첼로 연습도 하시고 기자단 회의도 하시고 진짜 바쁘게 여러 가지를 하시네요.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512님, 오늘 아빠가 빙수를 사오셨어요. 쫑디 하나 줘도 2개나 남게 사오셨더라고요. 아빠는 1인 1 빙수 먹겠지 하고 3개나 사오셨나봐요. 많이 먹으라는 아빠의 마음이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니까 빙수가 이게 또 가게마다 크기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늠이 잘 안 가더라고요. 요즘 저도 빙수 많이 먹고 막 그러거든요. 좋아하는 빙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밤에 또 찬 거 많이 드시면 배탈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미연님, 쫑디 25살에 가수라는 꿈이 생겼어요. 노래를 듣는 것도 부르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내 노래를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 나이에 처음부터 배우고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이미연님이 지금 어떤 직업인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본인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25살에 가수라는 꿈을 가진 게 남들에 비해선 이미 가수의 꿈을 꾸고 있거나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비해선 비교적 늦은 걸 수 있어요. 하지만 못한다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이게 가수로 데뷔하는 것은 운과 실력이 함께 따라줄 때니까 처음부터 배우고 시작하기엔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뷔하지 못하거나 가수를 못한다라는 건 또 아니니까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시고 본인의 지금 현실 상황에 좀 맞춰서 잘 계획을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721님, 촬영하다가 다쳐서 다리 수술을 했어요. 항상 밤새며 스케줄을 뛰다가 혼자 병원에 집에 앉아서 3개월이 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이 전부였던 저한테 일이 없어지니까 무기력해지네요. 그래도 힘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힘내십시오. 어쩌다가 그 다리가 어서 잘 치료가 되길 바라고요. 지금 뭐 일이 없어지니까 무기력해요. 할 일이 없어서 뭐라도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 다리는 일단 또 평생 나를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자리니까 잘 치료를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푹 쉬시게 바래요. 마음도 몸도.
자, 노래 한 곡 듣죠. 유희열과 신민아의 즐거운 나의 하루 듣고 오겠습니다.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프랑스 소설가 파스칼 키냐르의 작품 떠도는 그림자들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독 없이, 시간의 시련 없이, 침묵에 대한 열정 없이, 두려움에 떨며 비틀거려 본 적 없이, 우울함 없이, 우울해서 외톨이가 된 느낌 없이, 기쁨이란 없다. 이분을 기다리는 일주일, 고독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낸 분들이라면 이 시간 이분의 선곡으로 더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 할게요. 고독시 클럽. 고독시 클럽 함께 할 분은요, 푸른밤의 가족들이 벗어날 수 없는 선곡의 그림자죠. 나인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인씨. 저번 네. 주에 뵀지만 네네. 그래도 정말 2주간의 공백기 때문에 정말 반갑네요. 또 반갑죠? 네, 너무 맞아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 마법사 모자, 네, 모자 크죠? 청모자, 음. 마법사 청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청마법사네요. 오늘 다 청으로 한번 입어봤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어찌 지내셨어요? 저는 되게 더웠는데 아, 그 많이 덥죠. 더우면서 이렇게 꼭 들어야 되는 음악들 네. 선곡하느라고 좀 바빴던 기분이네요. 그래요, 괜히. 그래요. 네. 전 저번 주에 나인 씨가 주신 콜드플레이 LP를 네. 집에서 하루 종일 들으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 좋죠. 아,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네. 그 LP를 선물 받았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괜히 왠지 이 LP를 선물 받았으니까 똑같이 선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렸었는데 왠지 CD보다는 진짜 LP가 좀 뭔가 다르게 들리죠. 감성이 뭔가 있어요. 이때니까. 그러니까 음질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거야 뭐 물론 요즘 나오는 것들이 더 뭐 과학적으로는 발전된 상태로 나오겠죠. 네네. 하지만 이 감성이라는 건 역시 LP를 듣는 이유는 왠지 소중한.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공연 있으시다고요? 네. 26일 날. 그렇죠. 네. 일요일 날 그 안산밸리 록 페스티벌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번에는 또 페스티벌에서는 또 어떤 비장의 무기를 카드를 꺼내실 계획인지. 그 쫄바지. 쫄이라 그래서 쫄. 쫄. 쫄바지를 비장의 무기로. 어떻게- 그래요. 여름이니까. 네. 또 뭐 덥게 이것저것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 착 달라붙는 거 하나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쫄바지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 뭐 나인 씨 외에도 기대되는 출연진 또 있으신지. 저는 제가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뭐 노엘 갤러거부터 시작해서 케미컬 브라더스, 마지막 날에는 푸파이터스가 나오는데 푸파이터스는 심지어 지금 그 데이브 그롤이라는 남자가 원래 네. 다리 부상으로 모든 페스티벌 다 못 나왔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그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깁스를 하고 의자에 앉아서 공연을 한대요. 그 사진도 정말요? 봤는데 오. 그래서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열정적인데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한쪽 다리만 깁스한 다리만 올리고 네. 막 기타를 치면서 헤드뱅이를 하는데 시니컬해. 그것만의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깁스 흰색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깁스 빨강색 아니에요? 연보라색이었어요. 연보라색. 그래서 왠지 막 되게 멋있으면서 약간 웃기기도 하면서 그래서 빨리 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푸파이터스. 네. 자, 그래요. 오늘 또 그럼 함께할 주제는 뭘까요? 선곡 주제. 그쵸. 지금 거의 이제 한여름의 가운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친구들은 뭐 방학을 했을 수도 있고 일단은 기말고사는 좀 끝났을 거고 네. 너무 더운 때인데 이럴 때 좀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좀 그루브 있는 노래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고개를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끄덕.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또 더위를 함께 이겨내자. 그렇죠. 근데 이 더위는 한 몇 월 달쯤 되면은 좀 풀리죠? 8월 중순 넘어가야 되나요? 그렇지 9월 달쯤 않을까요? 와야 심지어 되나요? 9월 초에도 되게 막 여름처럼 더운 날도 있어서 좀 멀었죠. 한 달은 넘게 더울 거예요. 더운 건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근데 실내 생활하잖아요. 완전 실내 생활이에요. 완전 실내 생활. 그러면은 여름 더운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를 거야. 아니 오늘 너무 막
뭐 친구들하고 이게 단체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채팅방이 있으니까 네네. 거기 난리가 났어요. 야 오늘 네네. 너무 덥다. 전 전혀 공감을 그러니까. 못해. 아 오늘 덥니? 야, 뭐야 너 해외냐? 아니 내 방.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방에 뭘 진짜 멋있는 걸 많이 해놨더라고요. 나가기 싫게 진짜 만들어놨어요. 못 나가겠더라고요. 네. 원래 그런 곳이 제일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엔 집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뭐 한겨울에도 집에 있는 게 전 좋아요. 자, 그래서 네. 날씨가 고개를 끄덕끄덕이라는 주제로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네.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곡이 진짜 좋아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레트로한 펑크가 네, 좀 유행이잖아요. 뭐 난리가 예를, 났죠. 예를 들어 뭐 다프트 펑크의 뭐 겐 럭키, 뭐 퍼렐 윌리엄스 해피, 마크 론슨과 브루노 마스가 함께했던 업타운 펑크까지 정말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그죠, 레트로 펑크. 예, 계속 1등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냥 지금 대세에 완전 그렇죠. 주류로 자리 잡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팝을 몰라도 이 노래는 다 아는데 팝 좋아하고 내가 좀 음악 좀 아는데 그런 펑크 말고 좀 괜찮은 대체할 만한 게 없을까 할 때 이 사람들 걸 들으면 되거든요. 그 턱시도라는 사람들의 So Good이라는 곡을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So good. So good. 고개가 끄덕끄덕.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레트로 펑크라면은 뭐 고개가 당연히 끄덕거리고 박수스 무조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장르니까. 게다가 이 노래는 처음에 그 비트로 시작해요. 드럼으로 쿵치 파치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부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벌써 움직일 그로브가.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자, 그럼 턱시도의 So Good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It's so good, it's so good. Feels so good to me. It's so good, it's so good.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 고독시 클럽 함께하고 계시고요. 턱시도의 So Good 들으셨습니다. 네. 좋아요. 역시 전형적인 레트로 펑크네요. 그래요. 기승전결이 뚜렷하지 않으며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비트와 일관된 보컬로 감성으로 가잖아요. 네. 감정으로. 쭉 이어나가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 기승전결은 이런 건가 싶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뭐 칠하다고 하나요? 왜 뭔지 알죠? 좀 네네네. 그냥 뭐 내 몸이 좀 흔들고 내가 어떤 감동을 느끼려고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좀 편안하고 여유 있게 그냥 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음악이랄까요? BGM이 나 인생이 그냥 그러니까 뭔가 BGM. 행동의 BGM이 될 수 있는 것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레트로 펑크의 그 이런 바람을 불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음악을 듣기 편안해졌죠. 네. 심지어는 사람들마다 이제 스피커를 하나씩 다 갖고 있고요. 휴대폰이라는. 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예전에는 이어폰을 꽂아서 한 명에게만 공유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은 이제 뭐 다 함께 들을 수 있으니 맞아요. BGM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레트로 펑크라는 음악 네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라운지 음악이라든지 라운지 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턱시도는 어떤 가수인지. 그쵸. 이 턱시도는 두 사람의 듀오예요.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메이어 호손이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빈티지 소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한 사람은 진짜 유명한 힙합 프로듀서예요. 뭐 50 센트 같은 사람들 프로듀싱을 한 제이크 원이라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그룹으로. 우리 한번 대세 좀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 어떠한 한국어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네. 이적 씨와 김동률 씨가 오. 함께하는 그런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느낌 혹은 아니면 좀 힘들다 이게 뭐 한 힙합에서. 아니 생각해내봐. 빈진호랑 빈진호랑요 김건모 씨. 좋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소울풀한 한국의 소울과 힙합이랑 요즘의 만나는? 힙합 대세를 네. 이루고 있는.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펑크를 하는 거죠. 근데 프로듀싱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음. 전체적으로 앨범이 진짜 사운드가 이렇게 세련됐다고 해야 되겠죠. 악기의 배치나 이런 그렇죠. 것들도 너무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은. 그렇다고 막 되게 막 조잡하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할 것만 딱 돼 있는 믹싱이었는데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트로 펑크의 정수를 느끼고 싶다 하면 이 앨범을 들으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해봅니다. 턱시도 네, 턱시도의 첫 정규 앨범 턱시도 2015년도에 첫 정규가 나왔군요. 3월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네, 정말 신곡이죠. 그리고 시작부터 이렇게 턱시도의 음. 레트로 펑크로 나온다면 음. 이 뒤에 나올 선곡들이 쭉 완전 제 스타일일 것 같다라는. 일단 오늘 제가 너무 최신곡들만 선곡을 해서 네. 오면서 아 MBC에 이 노래가 있을까 약간 이러면서 괜히 네네. 허세 되게 뭐 취해가지고 이 정도의 노래가 그 정도로 MBC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느낌을 과연 이러면서 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스튜디오에 앉자마자 피디님한테 이 노래가 다 있어요? 막 이러면서 허세를 불렸었는데 다 있다고 합니다. 역시 MBC 뮤직뱅크는 대단합니다. 네, 제가 졌죠.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나인 씨를 자신감이 충만하게 만들어줬던 그렇죠. 선곡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두 번째 곡 이제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요즘에 워낙에 그 뉴욕 힙합 씬에서 가장 핫한 래퍼라고 하더라고요. 네. 에이섭 락키라는 사람의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분도 지금 정규 앨범을 낸 지 얼마 안 돼서 네. 바로 가져왔는데요. 6월에 나왔나? 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18곡이나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앨범에. 근데 7곡이 타이틀곡인데 3번 트랙이 가장 먼저 타이틀에 제일 위에 있었어요. 네네네. 그 노래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Fine Wine이란 곡인데요. 네. 이 노래는 약간 공격적인 힙합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몽환적이면서 그냥 나른한 느낌이 좀 매력적인 곡입니다. 에이슨 라키의 래핑 스타일도 그렇고 좀 트랙도 되게 저는 신선했었어요. 맨 처음에 어떤 나왔을 점이요? 때도 그랬고요. 뭔가 팔굽한 베이스 사운드가 상당히 저의 힙합의 이미지는 되게 크게 있고 네. 저희 아직도 남아 있는데 에이슨 라키가 그런 힙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FX 악기들의 배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마치 듣고 있는데 내가 몽환의 세계로 빠져나가는 되게 몽환적이죠. 판타지의 어떠한 뭐 꿈나라로 빨려 들어가는 근데 그 판타지가 아름다운 판타지는 또 아니고 되게 어떤 판타지가? 암흑의 판타지 막 배트맨네 동네 고담시티 가는 고담시티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또 밤거리의 네온 사인들이 막 눈앞에 보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던 아티스트가 에이슨 라키였어요. 저도 되게 그 어두운 거 제가 좀 좋아해요. 어두운 느낌의 그 사운드랄까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막 이러면서 이 4명의 그 사람이 나오거든요. 에이섭 라키부터 시작해서 뭐 네. 미아라는 일렉트로닉 하는 여자의 노래 목소리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누구야? 그 조 폭스라는 사람, 퓨처. 그리고 4사람이 이렇게 랩을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편곡이 정말 멋있어요. 나올 때마다 편곡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슨 라키의 Fine Wine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에이슨 라키의 Fine Wine 듣고 오셨습니다. 네. 좋아요. 멋있죠? 노래 나가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역시 힙합은 네네. 정말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어떤 무언 멘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네. 힙합이야 뭐 정신이니까요. 힙합 하나의. 정신. 네. 락 스피릿처럼 힙합도 확실히 그럼요. 장르적인 어떤 스피릿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좀 거칠죠. 아무래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에이섭 라키가 그 뉴욕 할렘가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보고 정말 힙합퍼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게로가 있는 친구구나. 친구에게. 그러니까요. 게로라는 게 그런 자기가 비민가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그 길들 나의 네. 삶의 터전이었던 곳들이 그러니까 애증의 장소를 장소구나. 게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네, 나의 벗어날 삶의 수 터전인 없는. 곳
네. 이곳을 또 개토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네. 요즘엔 또 뉴욕 할렘가가 그렇게 옛날처럼 또 거치지는 않대요. 그리고 이 에이송 라키의 이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막 그 검색을 하면서 봤는데 그 패셔니스타다. 맞아요. 스타일 아이콘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정말 옷을 잘 입더라고요. 옷 정말 잘 입고요.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좀 하고 있을 거예요. 카니에 웨스트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러면? 뭐 그래서 에셜라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패션 쪽에서는 완전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뭐 하나 하면은 우르르르르 이렇게 또 관심이 쏠리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그렇구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88년생이고 그리고 뭐 이번에는 이 앨범이 가디언지랑 뭐 피치포크에서 별 4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힙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앨범을 1번부터 18번까지 쭉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그래요.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요? 이 노래에서 조 폭스라는 남자가 피처링을 맡았는데요. 네. 이 남자와의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원래 이 남자가 홈리스였대요. 조 폭스란 남자가. 그리고 스트릿 아티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버스킹을 하고 있었대요. 길거리에서 새벽 4시쯤에 그랬었는데 에이송 라키가 그 근처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캐스팅해서 자기 앨범에 3곡이나 피처링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음악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목소리가. 네. 그래서 이 사람만 또 검색하면 자세한 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걸로 데뷔한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재밌는 기사를 그 봤어요. 이후의 행보가 궁금하네요. 그쵸? 폭스라는 분의 이름도 알게 네. 됐습니다. 자, 힙합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다음 곡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도 어느 정도는 그런 힙합의 그 느낌은 확실히 있을 텐데요. 네. 개그 콘서트에서 BGM으로 뭐 위글 뭐 이게 쓰였었다고 해요. 위글위글이 쓰였군요. 그랬었는데 이 사람의 노래예요. 제이슨 데를로라는 남자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위글위글로 가장 유명하겠지만은 그쵸. 이 앨범이 6월에 나왔습니다. 역시 따끈한 신보인데요. 그 7번 트랙이었나 좀 그 타이틀곡이랑은 상관이 전혀 없는 노래를 오늘 골라봤어요. 네. 브로크라는 곡입니다. 브로크. 네. 이 곡 사실 제이슨 데룰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렇군요. 아티스트고 네네. 이번에 나온 앨범도 쭉 들으면서 뭐 이번 앨범도 괜찮은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 데뷔한 걸 딱 봤을 때 앨범을 들었을 땐 큰 충격을 별로 받지는 않았는데 라이브 무대 보고서 완전 충격받았거든요. 라이브를 잘해요? 노래를 정말 잘하고요. 춤을 정말 잘 춰요. 춤을 잘 춰요? 퍼포먼스가 정말 멋진 아티스트예요. 그렇구나. 네, 춤을 정말 잘 추고요. 제이슨 데룰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리스 브라운의 느낌을 갖고 있고요. 네. 키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크리스 브라운보다 더 큰. 아마 좀 더 클 거예요. 근데 춤을 엄청나게 잘 춰요. 그렇게 크면 원래 춤 잘 추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런데 노래를 훨씬 잘해요. 단연컨대 크리스 정말? 브라운보다 훨씬 잘해요. 정말요? 라이브도 훨씬 잘하고요. 그렇구나. 완성형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이 브로크란 노래 듣고 좀 놀랬던 게 노래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요즘 느낌 아니고 요즘 막 되게 뭐 얼반한 느낌 전혀 아니고 옛날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옛날 소울 느낌이 나서 되게 빡빡 멋있다고 쏟아내는 느꼈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봐야겠네요, 라이브. 라이브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보고 네. 저희는 2부 마치고요. 광고까지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이슨 데룰로의 브로크 듣고 오겠습니다. I'm more money, I'm more money, more money, more president. Oh yeah. If I was flipping burgers on the night shift, would you choose me? Would you let me take you home if I drove a whole day? Cause every time I see you, I be screaming hallelujah. But you're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 클럽. 오늘은 고개를 끄덕끄덕이게 하는 곡들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제이슨 데룰로의 브로크를 2부 끝곡으로 듣고 오셨어요. 아무래도 이 좀 핫한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 쫑디가 다 안 해요. 네, 저희가 다 아는. 좀 이래요? 근데 왜 오. 좋았어요. 되게 좋은.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오늘 제가 네. 이게 사람이 허세를 부리면 안 된다고 올 때부터 MBC가 나를 알아줄까 막 이러면서 아니, 무슨 왔는데 말씀이세요? 지금 쫑디가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되게 아.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 뭐 사람마다 좀 아는 부분들이 좀 다르니까. 근데 되게 좋아요. 되게 오히려 네네. 제가 모르는 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좋네요. 예. 네. 그리고 제이슨 데룰로의 브로크. 네. 이 곡은 스티비 원더 음. 또 참여를 했어요. 스티비 원더가 하모니카를 했고요. 네. 키스 어번이 그 기타를 해서 장장 그 앞에 처음에 나오는 기타가 키스 어번이 친 기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되게 컨츄리처럼 시작하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흑인 영가 같이 노래를 그쵸, 하다가 그쵸. 중간 훅은 완전 또 막 힙합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참 노래들은 장르가 하나로 얘기하기 힘들구나. 참 이렇게 혼합이 돼야 이게 좀 대세가 되는 거구나. 트렌디한 그렇습니다.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제이슨 데룰로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있습니다. 89년생이고요. 네. 싱어송라이터죠.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네.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봤어요. 완전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형. 진짜 아저씨던데. 확실히 형. 저보다 한 살 형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제이슨이 좀 특이한 거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출신이라는 거. 마이애미. 그쵸. 원래 거의 이런 음악하면 캘리포니아 쪽을 네, 그쵸. 맞는데 네. 마이애미 출신이라는 거가 좀 특이했었어요. 네. 8살 때부터 곡을 썼대요. 그랬구나. 16살 돼서 릴 웨인이랑 핏불, 션 킹스톤이랑 작업을 어머, 했대요. 괜히 노안이 아니네요. 다 그날 이유가 있어요. 16살 때 그때 또 릴 웨인 만나고 핏불 만나고 션 킹스톤과 함께 또 음악을 배우고 지내고 네.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예, 척절이라는 노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데뷔 앨범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3집이었군요. 3집이구나. 이게 3집. 그러니까 이게 위글인 거예요? 이 척절이라는 그 앨범에 앨범에 위글이라는 곡이 그죠, 그죠. 들어있어요. 이 제목이 위글위글이구나. 위글위글. 위글 이 노래.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자 그래요. 제이슨 데룰로까지 이야기 나눴고요. 네.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야죠. 자, 이 네 번째 곡이 오늘 선곡의 사실은 척추. 척추다. 오랜만에 척추가 떴다. 척추. 네, 오늘 선곡의 척추인데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5분 44초나 되는 대곡의 러닝 타임이라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긴 곡은 그 3부와 4부의 중간에 들을 수 있게 2부와 3부인가요? 네, 그렇죠. 그 중간에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세 번째 곡으로 늘 선곡을 하는데 이 곡은 되게 끝까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네 번째 곡으로 골라왔는데 과연 오늘 피디님이 이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네네네. 피디님에게 맡기면서 그러면서 소개할게요. 디안젤로의 새 곡입니다. 디안젤로. 그쵸. 디안젤로 하면은 그 네오소울의 창시자. 그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전설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전설인데 10몇 년 동안 14년 동안 앨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2000년도 부두 앨범이 두 번째 정규였었던 것 네. 같은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작년 크리스마스에 새 앨범이 나왔고요. 그 앨범에서 진짜 이 노래가 진짜 좋아요. 네. 거의 연주곡 한 곡이랑 노래곡이 같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긴데 전주만 2분입니다. 근데 전주가 너무 여유롭고 진짜 아름다워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Real Love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막 모든 신경을 청각에 집중해서 들으시기보다는 편하게 그냥 누워서 그래요. 이 시간에 뭔가 좀 그루브를 느끼고 싶다. 나의 뭔가 이 시간에 내 방에서 뭔가 내가 내 자신에게 심취하고 싶다. 그런 그렇지. 느낌으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취한 거 있잖아요. 칠하게 취한 거 말고 술에 취한 거 말고 취한 거 취한 느낌으로 자 노래 들어보죠. 디엔젤로 그리고 뱅가드가 함께한 Really Love 듣겠습니다. Me llama así, me llama
디엔젤로 뱅가드의 Really Love 들으셨습니다. 네. 노래 나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 정말 어떻게 이런 거 녹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정말. 그러니까 다 같이 들어가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 듯한 네. 그러니까 인트로였고 그렇죠.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사실 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아직. 그리고 뭐 앞으로 해볼 엄두도 잘 나지 않는 그런 뭔가 공간감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앨범 소개를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네. 디지털 플러그인을 하나도 안 썼대요. 그렇다는 거는 정말 옛날 방식으로 정말 테이프로 녹음을 했다는 얘기 같이 들리더라고요. 네네네. 아날로그식 레코딩으로 구현된 사운드다. 근데 요즘에 아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단순히 얘기하면은 편집을 정말 세세하게 안 했다는 거고요. 네. 정말 그냥 그대로 거칠게 갔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노래의 튠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노래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왜 워낙에 튠이 요즘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난 나대로 내 길을 가겠다. 약간 이런 앨범이 아닐까 싶어요. 멋있는 네. 그죠. 그런 애티튜드가 또 느껴지는. 그죠. 사실 뭐 디엔젤로, 뱅가드 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둘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자면요. 네. 일단 디안젤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오소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요. 디안젤로 앤 더 뱅가드라는 이름으로 이번 앨범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뱅가드가 뭐지? 찾아봤더니 디안젤로랑 같이 함께한 그 밴드들 있죠. 네.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해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아예 밴드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뱅가드라는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안젤로와 뱅가드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었지만 전혀 실망감 없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운드로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천재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24년 만에 나온 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들었을 텐데 예전이랑은 좀 다르지만 여전히 그는 거장이었다는 것이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요. 대단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요. 뭘 한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음 곡 한번 소개를 받아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제가 평소에 제 지인들이랑 네. 심지어는 방송에서도 굉장히 이 사람은 너무 싫다. 이 뮤지션 내가 정말 싫어하는 뮤지션이다.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 어필한 뮤지션이 있어요. 네. 존 레전드라고. 이름이 어떻게 레전드야? 그러니까 그 레전드라는 이름을 가진 게 너무 싫어서 자기가 자기를 레전드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어서. 본명은 아니라지만 아니 그러면 예명을 어떻게 레전드로 지을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후에 자가 형성된 후에 자기가 스스로를 레전드라고 표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그 사후에 네. 사람들이 그는 레전드였다. 그거는 멋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 숨을 잘 쉬고 있고 그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가 미워했던 뮤지션인데요. 이 노래를 듣고 저는 그 미워하는 마음, 몇 년 동안 미워했던 마음을 접기로 했어요. 접었어요? 그랬군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이 노래는 진짜 그는 정말 레전드가 될 수 있는 아티스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노예 12년이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 영화 OST에 삽입된 곡이에요. 롤 조던 롤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아주 옛날 노래입니다. 이 노래 짱이죠. 이 노래 아시는구나. 최고죠. 이 노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흑인 연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800년대에 쓰여진 곡인데요. 미국 노예들, 그때 노예가 한창 있었을 때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고 그래서 더 파퓰러해졌던, 나중에는 뭐 20세기에 블루스랑 가스펠에 영향을 준 굉장히 맞죠. 오래된 흑인 연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은 좀 블루스 같은데 좀 R&B라든지 뭐 좀 가스펠 가스펠이라든지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뿌리가 여기서 그렇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롤 조단 롤 존 레전드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Roll, Jordan, roll, roll, Jordan, roll. I want to get to heaven when I die to hear old Jordan roll. Roll, Jordan, roll. 존 레전드의 롤 조단 롤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 진짜 멋있죠. 이 노래 가사가 네. 제가 영화를 봤을 때 기억으로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은 이를 이제 묻어주거나 네네. 아니면은 이제 그릴 때 그때 부르는 그런 노래 가사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 묻을 때 예, 나오는 그러니까 죽은 동료를 누군가가 죽어서 노예로 또 끌려서 일하던 누가 죽었을 때 묻어주면서 불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또 가사 의미도 있고 하니까 더 뭔가 사무치는 듯한 진짜 감정이 강렬한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곡이 3분 남짓 안 되는 네. 정말 짧은 곡인데 악기 없이 아카펠라로만 지금 들으신 겁니다. 네, 전혀 어떤 낯설지 않지 않아요? 맞아요. 이상하지 어색하다거나 뭔가 빈다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않죠? 맞아요.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잘 이끌어가는 네, 보컬리스트가 대단한 거죠. 그런 건. 네. 진짜로 대단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영화 노예 12년의 OST의 프로듀서 존 레전드가 총 프로듀서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건 지금 알았는데 네, 이 OST가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OST 영화를 일단 한번 보시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노래가 음악이 얼마나 훌륭한지. 중간에 맞아요. 한스 짐머가 하는 이 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라 블라라는 또 여성 가수가 또 노래한 게 있는데 진짜 그 노래도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OST만으로도 훌륭하니까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좋은 영화고요. 노예 12년. 정말 어둡죠. 아, 네, 근데 정말 슬픈. 그 누구였죠? 그 남자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컴버배치? 아니요, 말고요. 그 거의 구해주는 주인공 구해주는 남자 노예 12년에서 되게 유명한 그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냐? 브래드 빵씨. 피트. 브래드 피트. 그래요, 브래드 씨. 빵 씨. 네. 그래. 빵 아저씨. 본인이 아마 이 제작했어요. 제작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제작해 놓고서 그렇게 멋있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멋있는 역할을 정말 여우 같아요. 한다는 건 근데 되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냥 사실 존재만으로도 멋있는데. 그렇게 멋있는 역할 또 하고 그죠? 거기다 제작까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제작하고 자기가 멋있는 역할을 맡았다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나 되게 멋있는 거 해야겠다. 네. 이거 내가 할게요. 그리고 내가 되게 멋있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내가 구해줄 거예요. 그 약간 그 야욕이 보이는. 맞아. 브래드 그래서 피트의. 제작하려는 거 아닌가? 어쨌든 영화와 노래까지 앨범까지 함께 OST도 추천해 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졌고요. 그렇죠. 참 그루브랑 템포는 다 다르지만은 네. 왠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몸을 좀 움직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떠한 좀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좀 어두운 흑인들의 음악, 그렇죠. 흑인들의 음악을 좀 더 많이 엿볼 수 있었던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쫑디는 확실히 흑인 음악에 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뿌리가. 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인씨 보내드리면서요. Come On 그리고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Come Close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It's just a fly line song. What? It's just a fly love song. What? Are we living in a dream world? Are your eyes still green, girl? I know you're sick and tired of arguing, but you can't keep it bottled in. Jealousy, we gotta swallow it. Your heart and mind, baby.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16 그리고 17 2년을 피아노에 쏟았다. 그만두고 나서 내게 남은 건 시시때때로 아픈 손목과 곤두박질 친 성적, 그리고 바닥까지 낮아진 자존감이었다. 흔하게 말하는 애매한 재능이었다. 그나마 제일 잘하는데 실상 까보면 별거 없는, 정말 타고난 애들은 못 이기는 그런 실력.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엄마는 너 어릴 때 영재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금방 따라잡을 거라고, 잘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내 성적은 그때와 똑같다. 쉽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노력이 배신당한 것 같아 그나마 남아있던 자존감도 사라졌다. 엄마의 반응은 화를 넘어서 이제 포기에 가까워지고 나 역시 스스로가 너무 창피했다. 음악도 내 길이 아닌데 공부마저도 내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갑자기 무서워졌다.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루하루 무거워져 마음을 짓누른다. 하루에도 12번씩 피아노를 시작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후회를 했다. 여태까지 내가 해온 게 맞는 건지, 앞으로 좋아질 가망이 정말 없는 건지 여러 생각이 들면서 희망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루의 끝, 오늘은 M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이시오 사사키의 스카이워커라는 곡이었습니다. 연주곡이었어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래요. 피아노를 16살에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 실용음악 피아노였는지 클래식 피아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작하다 보니 2년 정도 하시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신 것 같은데, 공부란 피아노만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엔 정말 많은 진로 방향이 있고 또 본인이 꿈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불안함,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사그라들진 않겠지만요, 그 불안함을 느끼고 고민을 하는 이 순간들이 결국엔 나중엔 도움이 다 될 겁니다. 본인이 꿈을 정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스스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후회는 필요해요. 후회를 하면서 내 인생이라든지 내가 이전에 했던 선택들에 대한 결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후회를 바탕으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 후회만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후회를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랄게요. 자, 사연 좀 더 만날게요. 류재형님. 쫑디,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데 보통 스피커 달면 음악을 틀잖아요. 전 푸른밤 틀고 라이딩을 해요. 푸른밤 덕에 야간 강변 라이딩이 여유롭고 달콤하면서 매력적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 그 드라이브와 참 어울리잖아요, 라디오가. 이게 꼭 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라이딩 하시면서도 듣기에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전거 스피커는 사실 안 달아봐서 재영 씨 말고도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는 거죠? 밖으로 나가니까 이어폰 꼽으시는 건가? 조금 창피한데요? 왠지 아니, 제가 제 목소리가 막 이렇게 자전거에서 막 나가면서 막 움직이신다고 하니까 어떠한 강변 푸른밤 홍보 효과 그래요. 6557님 쫑디 드디어 이틀 뒤에 연극 올려요. 대본 외우는 것도 동선 짜는 것도 조명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정말 불안한데 그래도 친구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힘이 나요. 으아 제가 연극을 올리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고. 연출하시나 봐요? 아닌가? 아니면 연기자로 올라가시는 건가? 어쨌든 잘 하시고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본인이 생각한 멋진 마지막을 장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올리시는 게 이 첫 연극이 시작으로 이 뒤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 즐겁게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양현정님 신랑이 일요일날 출장을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잔 적이 없어 그런지 무서워서 더운데 며칠째 창문까지 꼭꼭 닫고 자고 있네요. 무서움을 없애려 쫑디 목소리 옆에 두고 잠을 청해봐요.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뭘요 저야 뭐 이 시간에 항상 여기 있으니까 무서우시거나 잠이 안 오시거나 적적하실 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이라 그런가요? 더 그 무서운 그런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밤에. 이경호님 쫑디 친구의 전 여친과 요즘 부쩍 친해졌는데 너무 호감이 갑니다. 친구와 전 여친 두 사람이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쩌면 좋죠? 마음이 참 힘드네요. 친구와 전 여친 두 사람이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래요. 이경훈 씨 제 친구의 이름과 똑같아서 지금 소름이 돋는데요? 제 되게 친한 친구 이름이에요. 이경훈. 제가 항상 중학교 때 밴드부 친구들 이야기 얘기하잖아요. 그중에서 건반 맡았던 친구가 이경훈인데 경훈아 그러면 안 돼. 경훈아 그러면 안 돼. 친구잖아. 글쎄 뭐 모르겠어요. 경훈 씨가 그래요. 부쩍 친해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두 사람이 어떠한 오해를 많이 사지 않도록 그 본인의 친구에게 어떠한 사전에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뭐 직접적인 이야기든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든 아니면 은근히 떠보는 것이든 뭐가 됐든. 근데 너무 반가운 이름이네요. 진짜 그 경훈이가 아니길 바랍니다. 왜냐면 나도 걔 친구이기 때문에 내 전 여친이랑 친해진 거 아니야? 경훈이 근데 못 그럴 거예요. 제 친구 경훈이. 3953님 학교 미술 시간에 캘리그라피 수업을 한대요. 쫑디 글씨 잘 쓰는 편이에요? 글귀나 가사 좀 추천해 주세요. 저 진짜 글씨 완전 못 써요. 예. 악필은 천재는 악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야 넌 진짜 천재 아니면 큰일이다. 천재도 아니고 악필이고 부들부들 했었는데 그래요. 어떤 글귀가 좋을까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어떤 시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네. 좋은 글귀고 저에게도 의미 있는 글귀여서 네. 난 당신이 필요해요 라는, 혹시 시 전체가 궁금하시면 난 당신이 필요해로를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그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시고 어울리는 캘리그라피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048님 오늘 통장에 정체불명의 35만 원이 들어와서 오잉? 했더니 한 달 전에 알바했던 편의점에서 입금된 거였어요. 제 월급은 이미 받았는데 이게 무슨 돈이지 싶어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월급이라고 하셔서 심쿵했지만 계산해봐도 제 돈이 아닌 것 같아 다시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은 편하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 제 돈이 아니라면 기꺼이 돌려드리는 게 맞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기 돈이 아닌 건 손대는 게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이게 또 35만 원을 혹시나 뭐 써버리셨다면 나중에 또 계산 오류로 또 연락이 또 오면 다시 또 돌려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계세요. 김현님, 수시 면접 준비하는데 자신에 대해 설명하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순간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누구보다 저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네요. 점점 제 자신에 대해 소홀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수시 면접 누굴 위해서 하는 건데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또 뭐 누구보다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또 질문을 받고 그러고 있는 분들인데 막상 좀 되돌아보니 내 자신에 대해 소홀해짐을 느끼는 이런 시기니까 이럴 때는요 나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뭐 좀 갑작스러운 질문에 상대방이 당황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좀 상당히 무거운 일이고 내 스스로가 지금 되게 좀 휘청휘청 거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친구도 분명히 좀 얘기를 잘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좀 만드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함께 또 이겨나가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요. 또 2625님, 오늘 정읍 다녀왔어요. 회사 동료 몇이랑 샤브샤브도 먹고 육사시미도 먹고 난생 처음 먹어본 거예요. 오딱도 먹고 기차 타고 오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오는 길에 든 생각은 나 다이어트 어쩌지 였습니다. 뭘 어째요? 망한 거죠. 네. 어쨌든 잘 다녀오셨길 바라고요. 샤브샤브 육사시미 뭐 오딱 아이스크림까지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오딱은 안 먹은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건 사람에 따라 또 다르죠. 어떤 분들은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 오딱 먹기 전에 알러지약 먹고 드시잖아요. 그래요. 맛있게 먹고 오셨으니 다이어트는 언제나처럼 내일부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헤븐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나의 heaven 잊지 말아요. 다시는 볼 수 없다 해도 내 꿈이 보이질 않아요. 난 정말 열심히 찾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죠? 하루하루 이 고민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다고, 넌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들 하는데 점점 늦어지다 꿈도 못 찾고 끝이 나면 어쩌죠? 황민경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꿈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꿈이라는 게 꼭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나 열심히 찾는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꿈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라면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어떤 꿈을 갖든 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조해하실 것도 없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이 꿈의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끝곡 6055님이 신청하신 고찬용의 거리 풍경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